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어떤 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어떤 차가 가장 적게 팔렸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2020년 9월 자동차 판매량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 8월에는 총 11만 1847대가 판매됐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는 휴가도 있고 영업일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장 적게 팔리는 달 중에 하나예요. 9월에는 판매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을 모두 합치면 지난 9월에는 13만 8530대가 판매됐습니다. 무려 2만 7000대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브랜드의 판매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중에서 딱 유일하게 한 브랜드만 판매가 줄었는데 이거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가장 많이 판매된 현대차의 판매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 9월 6만 7080대를 판매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합쳐져 있는 수치예요. 2019년 9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판매는 33.8%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 거죠. 약 17,000대가량 판매가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비해, 그러니까 바로 직전 달에 비해서는 22.9%가 늘었습니다. 역시 뭐 10,000대 이상 판매가 증가한 걸 보면 일단은 현대차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내놓은 신차들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현대차를 많이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대차만 따로 놓고 본다면 현대차는 2020년 9월 56,789대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2%가 증가했고요. 2020년 8월에 비해서도 19.5%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테슬라 주식도 아니고 20%씩 팍팍 오르고 있어요. 현대차의 판매 증가는 그랜저, 아반떼, 팰리세이드가 이끌었습니다. 물론 포터도 있고요. 심지어 신형 모델이 최근에 공개된 끝물 투싼도 판매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게 현대차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페 판매는 크게 줄었습니다. 신차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산타페는 4,520대를 팔았어요. 지금 신차가 나오고 나서부터 6,000대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7월에 6,252대, 8월에 6,224대. 특히 8월 같은 경우는 영업일수도 적었는데도 6,000대를 유지했는데 9월에는 오히려 4,520대, 2,000대 정도 빠지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외부 요인이 없었는데도 판매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자동차 상품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일시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다음 달에 다시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타페 판매는 줄어들었지만 아반떼나 그랜저, 팰리세이드 이런 핵심 모델들이 여전히 꾸준하게 판매가 됐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 11,590대가 판매됐습니다.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중에 40%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유독 그랜저가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랜저는 올해 3월 이후 계속해서 1만 대를 돌파하고 있고요. 이 추세라면 4년 연속 베스트셀링카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소나타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 판매량 15만 대를 넘어설 것이냐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랜저는 11만 3,810대를 팔았어요.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동안 4만 대를 채워야 되는데 올해 그랜저가 15,000대, 16,000대를 판매한 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푸시를 넣는다면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마 소나타의 기록도 넘어설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서는 게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는 게 이제 국민차라고 말할 수 있는 자동차가 준대형 세단이 된다는 거죠. 날로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자동차를 선택하는 등급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를 살펴볼 건데요. 기아차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기아차는 지난달 51,000
211대를 판매했습니다. 2019년 9월에 비해서 21.9%가 증가했고요. 2020년 8월에 비해서는 33.1%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 대수가 약 5,000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기아차가 현대차를 바짝 쫓아 올라왔다는 얘기죠. 조금 더 판매가 수월했다면 아마 기아차가 현대차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아차의 판매량을 이끈 모델은 소카입니다. 소렌토와 카니발인데 와, 대단합니다. 카니발이 무려 11,130대가 판매됐습니다. 와, 미니밴은 그동안 우리가 뭐 짐차, 이동용 차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밴이란 장르로 1만 대를 돌파한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무려 카니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2.8%가 증가했습니다. 2배 반 정도 판매가 늘어난 거고요. 2020년 8월에 비해서도 한 2배 정도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공장도 개편을 했다고 해서 이제 쌩쌩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계속해서 뽑아낼 것 같아요. 한동안 이 카니발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렌토의 판매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신차 효과가 좀 빨리 떨어지는데 소렌토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산타페가 판매가 줄어든 만큼 소렌토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소렌토는 9,151대가 판매됐는데요. 지난달에 6,000대를 판매할 때 살짝 주춤했고 계속해서 신차가 나오고 9,000대 판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 올해 산타페 정도는 가볍게 잡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소렌토는 사전 계약으로 계약돼 있는 물량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판매량은 연말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지만 지난달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핵심 차종들은 기아차가 전부 앞지른 모습이에요. K5도 소나타의 판매를 넘어섰고 셀토스도 코나의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소렌토도 산타페를 넘어섰고요. 카니발도 뭐 적합한 비교 모델은 아니지만 팰리세이드보다 월등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차종이 조금 더 다양하고 포터 그리고 이 집계에는 버스와 트럭까지 합쳐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순수 승용차만 놓고 봤을 때는 기아차가 더 많이 판매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만큼 흥미로운 판매 대수를 기록한 브랜드는 제네시스입니다. 아, 제네시스 무서워요. 차종이 고작 4차종밖에 없는데 판매 대수는 1만 대를 넘었습니다. 사실 쌍용차, 쉐보레, 르노, 삼성 한 달에 1만 대 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제네시스가 가볍게 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국산차 판매 순위 브랜드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네요.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를 이끈 모델은 G80입니다. G80은 지난달 6,040대가 판매됐어요. 6,040대면 르노 삼성 차 다 합쳐도 G80이 더 많이 판매된 거고 쉐보레 차 다 합쳐야 비슷한 정도예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이번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GV70 판매를 또 견인할 수 있는 모델까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4위를 기록한 브랜드는 쌍용차입니다. 쌍용차 어렵다 하지만 사실 쌍용차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쌍용차는 지난달 8,208대를 판매했습니다. 렉턴 스포츠는 3,000대가 판매됐고요. 티볼리는 1,905대, 코란도 1792대, G4 렉스턴 1511대가 판매됐습니다. 정말 SUV 이 딱 4차종만으로 이 정도 판매량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티볼리 에어도 부활해서 이제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G4 렉스턴의 부분 변경 모델도 곧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쌍용차는 그나마 좀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쌍용차를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한국 GM 쉐보레는 지난달 6,097대가 판매됐습니다. 판매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그리고 지지난달에 비해서 판매는 높아졌어요. 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한국 GM의 문제점은 주력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말리부와 스파크가 판매를 견인했는데 이제 두 모델 모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말리부 같은 경우는 단종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판매가 처참합니다. 마치 예전 임팔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스파크는 2000대 정도 판매를 유지하고 있고요. 스파크가 2689대, 트레일블레이저가 1593대가 판매되면서 이 쉐보레의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모델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모델들의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은 그나마 힘을 내고 있는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델들의 파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브랜드의 판매가 높아졌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만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판매가 줄어들었고요. 2020년 8월에 비해서도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2020년 9월 5,934대가 판매됐습니다. 자, 단순히 수치만 불러드릴게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817대가 판매됐어요. 2,000대가 빠진 거죠. 판매가 많았던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2,000대라는 숫자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마이너스 24.1%예요. 4분의 1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르노, 삼성의 문제도 쉐보레 브랜드와 비슷합니다. 일단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형 세단, 여기서 힘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심지어 SM6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판매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403대에 불과해요. SM6의 이미지 개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품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걸 알매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자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부터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르노 삼성차를 이끈 모델이 QM6라는 것도 좀 마음에 걸려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차는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이런 사골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는 그나마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XM3도 신차 효과가 빠르게 수그러들어서 지금은 1700대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보고요. 캡처 같은 경우 르노 삼성의 판매를 이끌었었던 핵심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예전에는 1300대, 1400대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200대 정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라는 부분, 이제는 많은 경쟁 모델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굳이 비싼 모델을 선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판매량이 4분의 1 정도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SM5, SM7 그나마 조금이라도 판매에 도움을 됐었던 모델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단종이 됐기 때문에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판매된 차와 가장 적게 판매된 차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랜저가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은 카니발이었습니다. 3등은 소렌토였고요. 그러니까 1등은 그랜저가 하고 있지만 2등과 3등, 정말 근소하게 따라가고 있는 2등과 3등의 파워가 막강했기 때문에 기아차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모터그래프가 소유하고 있는 아반떼도 9,000대가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 요즘 아반떼가 정말 길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N라인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위는 포터가 차지했습니다. 6등은 K5 7,485대가 판매됐고요. 제네시스 G80이 6,040대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봉고, 팰리세이드, 소나타 순으로 탑10이 결정이 됐습니다. 소나타는 예전과 다르게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택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꽤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대신 그랜저 같은 경우는 택시로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 판매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소나타의 판매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대차의 고도의 전략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랜저가 더 비싸잖아요. 택시 모델들이 일반 모델에 비해서 저렴하긴 하지만 소나타 택시에 비해서 그랜저 택시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택시를 그랜저로 다 몰아주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익이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굳이 디자인에 힘을 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나타의 택시 모델을 내놓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적게 판매된 모델을 살펴보면 SM3 ZE 전기차 모델이죠. 40대가 판매됐습니다. 딱 40대라는 거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근거리만 갈 수 있는 거의 1세대 전기차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인데도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볼트 EV 64대, 트위지 69대,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영향도 있고 뭐 물량도 확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로 될수록 판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전기차인 것처럼 보이는 i30 70대 그리고 소울 74대가 판매됐습니다. 이 소울 i30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들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상품성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맥을 못 추는 국산차입니다. 이제는 현대기아차의 아픈 손가락도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신경도 안 쓸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에서 단종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이코넉스가 78대가 판매됐습니다. 뭐 이렇게 100대 이하로 판매가 됐고요. 네, 과연 다음 달에 카니발이 이 정도의 판매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랜저는 소나타의 연간 15만 대 판매를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발을 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 국산차 판매 순위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